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철저하게 원인 규명을 해서 다시는 이 같은 불행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국무조정실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경찰에서 수사도 하고 있고 감찰도 하고 있고 진상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섣불리 말씀하실 수 없잖아요. 네. 그렇지만은 이미 언론에서 원인에 해당될 만한 요소들을 많이 보도들은 또 쏟아져 나왔죠. 네네. 대략 그 보도들은 보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굳이 전문가가 아니어도 또 수사나 감찰 통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볼 때 대략 이런 것이 원인이었겠구나 이렇게 짐작가는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겠지만 왜 그 엄청난 군중이 밀집되는 그 현장에서 사고의 위험을 예견하지 못하고 왜 경찰력을 배치하지 못했던가?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원인이겠죠. 그렇죠? 이 너무 상식적인 거지 않습니까? 혼잡 경비라는 경찰 활동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예, 이런 걸 혼잡 경비라고 합니다. 네네. 예, 혼잡 경비 경찰 활동이라고 합니다. 왜 혼잡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이 그곳에 배치되지 않았던가? 이것이 의문입니다. 사전에 이 노마스크 3년 만에 코로나 그 해제 이후에 3년 만에 열리는 축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주최자가 있니 없니 하는 것은 절대로 중요한 변수가 아니라는 건 대통령께서도 또 말씀하셨어요. 그 주최자가 있니 없니를 떠나서 엄청난 인파들이 몰릴 것이라면은 마땅히 안전대책을 세웠어야겠죠. 구청이든 경찰이든. 그런데 그 안전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혼잡경비 경찰 배치는 빠졌어요. 그 원인이 뭐냐는 거죠.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비단 윤석열 정부 들어서가 아니라 경찰의 오랜 경찰력 운용 관행이 이번 참사를 계기로 그 패러다임을 한번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경찰력 운용이 집회 시위 관리에 집중돼 있어요. 집회 시위 관리에는 집회 시위 인원보다 경찰이 더 많아요. 당일 광화문에도 집회 시위원 20명에 경찰이 50명 배치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리고 대통령실 주변에 대통령 뭐 절대 안전이 보장돼야 된다. 당연한 말씀이죠. 대통령의 절대 안전을 부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경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대통령실 주변에 경찰력이 항상 과잉 배치돼요. 공사 중인 한남동 관저에도 경찰력이 과잉 배치돼 있어요. 사저에도 경찰력이 과잉 배치돼 있어요. 경찰력은 그렇게 과잉 배치돼 있으면서 정작 경찰이 꼭 필요한 혼잡 경비가 필요한 지역에는 기동대가 하나도 배치되지 않았다. 이제 경비 경찰 쪽에서 경찰력 운영에 대한 패러다임을 한번 바꿔야 됩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문제가 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왜 이 경비 경찰 배치해야 될 그 판단을 해야 될 사람은 용산경찰서장, 서울경찰청장 이쪽 라인일 겁니다. 이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왜 경비경찰 배치, 기동대 배치를 생각을 못 해냈을까? 정신이 어디가 있었지? 어디다 정신이 팔려서 그 생각을 못 했지? 충분히 예견이 가능했는데 왜 예견하지 못했을까? 딴 데 정신이 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거 중에 하나의 원인이 마약이라고 봅니다. 마약에 좀 정신이 나가 있었어요. 헬로윈 하면 마약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이번에 마약 단속에 성과를 좀 내야지. 우리 실장님이 지금 국무조정실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겠지만 대충 아실 것 같은데 최근 5년 이내 우리 마약 유사범의 증가 추세가 어떻습니까? 정부가 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까? 지금 한 그 관세청에서 마약 검거하는 걸로만 치면 한 5배 정도. 5배,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한 5배 정도예요. 5년 새에 5배 정도 늘어난 것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사안이라는 거죠. 5년 새에 5배 늘어난 것이. 물론 10대, 20대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분은 굉장히 우려할 만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서 수입이 좀 늘어난 것 같은 밀수가 늘어난 것도 그것도 좀 우려할 만한 사안이에요. 그러나 경찰의 중부에서 대응하면 될 일을 대통령이 나와서 왜 전쟁을 선포하느냐. 물론 이제 정책 판단 영역의 문제예요. 그러나 이것이 공직자에게 주는 시그널이 있습니다. 인파 밀집 관리보다는 마약 단속을 우선해야 한다는 그런 시그널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경찰력이 지금 13만 경찰력이 있는데 그 마약 단속에 동원되는 그런 경찰력 때문에 이런 그 인파나 이런 관리가 안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경찰 병력을 배치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얼마든지 그 병력은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요. 사실 경찰 부족에서 마약 단속 때문에 네. 경찰 부족에서가 아니라 네. 경찰 배치를 왜 생각을 못했냐. 저희가 경찰청장이 답변하기를 경찰력은 충분했다라고 얘기해요. 저기 일상에서 저희 생각해 보십시오. 일상에서 저희 강남역에 하루에 거기 통행하는 강남역을 이용하는 인원이 13만이 넘습니다. 매일입니다. 그거는 이태원은 아니고 강남역 매일의 우리 일상이 강남역에 하루 그 다니는 인파가 13만 명이 넘습니다. 13만 8천 명입니다. 근데 그건 평일에도 그렇고 매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충 비교하면 안 되죠. 이태원 해밀턴 호텔 골목에 길이 40m, 폭 3.2m에 거기에 일시점에 수많은 인파가 운집한다는 그걸 예상했어요. 네, 그래서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당이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그렇게 많은 인파가 있고 아침마다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제 딸도 강남역을 이용을 하다가 도저히 이걸 이용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 매일 거기에 다 밀려서 이렇게 우리가 그만큼 그런 거에 둔감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예. 예견을 못했다는 건 얘기는 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방지를 하고 더 많은 관리 인력을 투입을 해서 또 체계를 바꾸고 또 실장님, 이건 발언이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서 제가 좀 아니 그래서 우리 일상의 그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다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그거는 제가 봐도 적절한 비유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평상시에 항상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들은 어떤 규칙과 그런 상태에서도 유지되는 질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태원 같은 경우는 할로윈이란 특정한 날에 더욱 많은 사람이 몰리는 특수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국가와 경찰이 대비하고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거는 저희가 그런데 우리 일상의 위험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거에 너무 무감각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그런 거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고 더